그럼 두 번째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기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 기본 구조하고 명칭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 열어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온오프 파워 버튼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이 파워 버튼이고요. 이것은 온오프 되지만 길게 누르시면 디바이스 옵션이라는 파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창에는 뭐 기종에 따라 이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접근성, 디바이스 종료라 또 비행기 탑승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비행기 탑승 모드죠. 비행기 탑승 모드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탔을 때 전화나 문자나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운받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누르면 완전히 종료되고요. 재시작을 누르면 다시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끄실 때는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왼쪽 반대쪽에 또 볼륨키가 그 위쪽에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는 분도 있지만 요새는 또 일체형으로 나와서 안테나가 없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있으신 분은 TV 보실 때, 특히 실시간 TV를 시청하실 때는 DMB 안테나를 뽑아서 TV에 수신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만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렌즈입니다. 렌즈가 두 가지가 있죠. 렌즈는 앞에 있는 것은 영상통화 또는 셀카를 찍거나 할 때 쓰이는 그런 렌즈이죠. 200만 화소도 있고 300만 화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카메라가 1600만 화소가 이제 최대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800만 화소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면을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위해서 후레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홀이 있고요. 그 밑에는 볼륨 버튼이 있죠. 볼륨 버튼은 뭐 아시다시피 소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자 메시지 할 때 우리가 문자를 키울 때는 볼륨 버튼의 상단을 누르시고, 또 글자를 줄일 때는, 글자 크기를 줄일 때는 하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그 기계 버튼들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3개의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터치를 안 하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터치해서 나오는 버튼들인데, 가운데 있는 버튼은 약간 돌출되어 있죠. 이것은 홈 버튼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리턴 표시 같은 취소키하고 또 메뉴키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종에 따라 달라서 이번에 올해 나온 기종은 메뉴키가 아니고 좀 다른 사용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 좀 다르니까 참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위치가 달라도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홈 버튼이고요. 그래서 LG는 메뉴키하고 취소키가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렇게 해서 있지만 역할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3가지 UI 버튼을 잘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소키를 보시면, 취소키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전 단계로 넘어가죠. 또 한 번 누르시면 또 전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창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의 X키, X버튼, 닫기 버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홈 버튼이 있죠. 홈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홈 화면으로 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홈 버튼을 또 길게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한 프로그램 리스트가 쭉 나타나는 기종이 있는데요. 최대 20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실행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것으로 이동하거나 옆으로 밀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게 누르시면 작업관리자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그 속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메뉴를 보시면 실행 목록, 다운로드, 랜관리, 저장 공간 등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실행 목록은 0이라는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혹시 다른 앱을 사용하고 계시면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종료 버튼을 눌러서 0이 나오도록 하시면 다른 앱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금에 추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또 두 번 눌렀을 때 S보이스가 나옵니다. LG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따로 앱에서 Q보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홈버튼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전화가 오면 우리가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받는 경우가 받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이제 장갑을 끼고 있다거나 하면 장갑을 끼지 않아도 홈버튼을 누르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를 하는 중에 홈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전화를 종료한 후에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계속 문자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버튼을 살짝 누르는 것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어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홈버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작업을 다른 앱을 보시다가 홈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으로 온다는 것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메뉴 버튼을 눌러보시면 많은 메뉴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메뉴는 위에 화면에 실행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메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팝업 창을 보시면 추가, 편집, 페이지 추가, 검색, 환경 설정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메뉴 키를 누르셨을 때 나오는 그 메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가 이 구조 외에도 홈화면의 구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맨 위에 작은 아이콘들이 많은 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위젯이라고 큼직한 시계와 날씨가 나타나 있는 그런 위젯이 있는데 위젯은 보통 앱에서 출발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터치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실행을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앱하고 위젯의 차이점에 있어서 한 가지는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위젯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2 곱하기 4에 해당하죠. 어떤 가장 큰 위젯은 4 곱하기 4로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위젯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앱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앱스 화면에는 다 들어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 빼놓은 바로가기를 사용한 앱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바로가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같은 맥락이고요. 또 밑에 있는 그 전화와 연락처, 문자 메시지, 앱스 하면 이 아이콘들은 홈 화면을 슬라이딩 해도 변하지 않고 계속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용어들은 중요하진 않지만 위젯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업관리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작업관리자는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업관리자는 우리가 홈버튼을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홈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도 작업관리자가 나옵니다. 작업관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 목록 위젯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업관리자가 맨 앞에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윗부분은 방금 전에 실행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여시면 맨 앞에 있는 메뉴가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또 실행 앱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실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는 다운로드고 세 번째 램, 네 번째 저장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에는 우리가 설치한 모든 앱들이 들어있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또 램은 우리가 앱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쓸데없는 파일들이 또 임시 파일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메모리 정리라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에 파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저장소는 시스템 메모리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저장 메모리에 숫자가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기가, 64기가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에서 위에서 아래로 셔터 식으로 내리시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은 알림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다든지 또는 메시지가 왔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또 상단에 메뉴가 지금 10개가 보이고 있는데 그 10개도 또 안에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최대 22개의 그런 아이콘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위에다가 이동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는 메뉴가 옆으로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가 있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사용하실 때는 블루투스를 켜시고요. 또 계정에서 보시면 구글 계정하고 구글 계정과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는 계정이 있을 때는 거기 다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혹시 계정이 없으시고 추가하실 필요가 있는 분은 계정 추가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내 디바이스에는 지금 보시는 거는 환경 설정인데 사용자의 그 편리함에 맞게 우리가 고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여셔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화면에 관한 것이 있죠. 화면에 관한 것인데 밝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면 자동 회전은 위에 상단의 아이콘을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면 자동 꺼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바로바로 꺼지는 것을 여기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분이나 5분으로 하시면 2분이나 5분 동안 꺼지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폰에서는 스마트 스테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한은 꺼지지 않는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는 화면뿐만 아니라 또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큰 가방 속에 스마트폰이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 높은 터치 감도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면 소리가 커집니다. 볼륨이 커져서 자동으로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고딕트에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서체로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전체적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벨소리나 알람이 울렸을 때 당황하게 되죠. 그랬을 때 끊으라고 볼륨 버튼을 먼저 만지시는데 그러지 않고 모션 기능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뒤집으시면 음소거되고 또 전화 소리가 일시 정지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알람 소리가 막 울렸을 때 끊으라고 애쓰지 마시고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모션 기능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환경 설정의 시스템에 가서 모션 또는 제스처로 들어가셔서 기종마다 제스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모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손동작이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기종에 따라서 맞춰서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안드로이드 OS로 됐기 때문에 구글에서 꼭 계정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침이 나서 중간에 끊었다 해도 돼요?